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저의 파란만장한 파혼 이야기입니다. 결혼의 문턱을 앞두고 예비시모의 추억한 진실을 마주하기까지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기념 삼아 전해드리고 싶어서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의사로 일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대학 시절부터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바쁜 삶을 보내고 있어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빠르게 결혼 계획을 세우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비 며느리 어서 와요. 드디어 두 사람이 결혼한다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자기네들 먼저 결혼시키고 큰아들 언제 결혼하나 걱정했는데 한시엠도 왔지 뭐야. 예비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극진히 환대해 주셨습니다. 거실에 들어가니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놨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다 차리신 거예요? 저 가리는 거 없어서 아무거나 잘 먹는데 괜히 고생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나 아무거나라니. 장차 우리 집안 맏며느리 될 텐데 아무거나 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신경 좀 썼어. 예, 아직 준비 안 됐니? 네 예비 형님 배고플 텐데 서둘지 않고 뭐해? 네, 어머니, 다 됐어요. 잠시만요. 하여간 군 떠서네. 에이, 우리 큰며느리가 배고플 텐데 큰일 났네. 미안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이해 좀 해줘. 제가 원래 저리 빠릿빠릿하지 못해. 꼭두 새벽부터 시장 보내서 음식 준비시켰는데 지금까지 저러고 있다. 그래도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내가 그나마 음식 솜씨 좋아서 쟤 쫓아내지 않고 데리고 있다니까. 참, 아직 방 궁금하지? 다 준비될 동안 집 구경 좀 시켜줄게. 연애기간 중간에 몇 번 예비시모를 뵌 적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온 날 처음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다정다감하게 웃으며 너그러워 보였는데 예비 동서에게 한껏 날 서서 날카롭게 굴더군요. 고는 제가 다 민망했는데 이상하게 남편과 예비 서방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평온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예비시모의 손에 이끌려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음식 준비가 다 되었다는 예비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음식 준비 다 됐어요. 너는 인사러 온 손님 배고프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 우리 귀한 맏며느리 굶겨주길 작정이야? 별 볼 일 없는 네가 그나마 잘하는 게 요리라는 거지만 시간을 지켜야지. 앞으로 네 형님 될 텐데 미안하지도 않니? 죄송해요, 어머니. 새벽부터 장보고 부랴부랴 준비했는데 가짓수도 많고 죄다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라 빨리 못했네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니? 뭐하고 있어. 빨리 네 형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고.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대충 보기에도 가짓수가 많던데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닌데 굳이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나 이렇게 착하고 마음 넓은 것 좀 봐. 역시 우리 예비 며느리는 수준이 높다니까. 넌 아주 형님 복 제대로 타고났나 보다. 이런 형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앞으로는 네 형님 될 분이니 예의 바르게 깍듯이 모셔라. 자, 그럼 가서 식사할까? 헤헤헤헤. 예비시모는 저를 데리고 주방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고개 숙여 풀 주고 가는 예비동서를 보았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암울하고 무표정한 얼굴에 요리하느라 지쳤는지 손에 상처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그 상처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예비시모의 말에 다들 식탁 앞으로 모였고 모두 다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예비동서는 앉지 않고 주방에서 우리를 보며 덩그러니 서 있더군요. 아무도 그런 예비 동서를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같이 식사하자며 불렀어요. 왜 앉지 않고 서 있어요? 여기 와서 앉아요. 아, 괜찮아. 쟤는 우리랑 같이 식사 안 한다. 배고플 텐데 뭐하러 쟤를 신경 써? 괴념지 말고 어서 식사하렴. 네, 같이 식사를 안 한다고요. 아니 왜? 당연히 같이 식사 못하지. 먹다가 부족한 반찬 있으면 일일이 챙겨줘야 하는데 어떻게 같이 식사하니? 그리고 수준이 맞아야 겸상도 하는 거야. 내가 부끄러워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제가 우리 집안 최초의 고졸 출신이란다. 배운 게 없어서 어디 내놓기도 뭐하지 뭐. 내가 어쩌다 저렇게 무식한 걸 며느리로 얻었나 몰라. 쟤는 나중에 혼자 먹어도 되니까 그만 신경 쓰고 우리 예비 의사 며느님은 어서 식사하세요. 예비 시모의 말을 들은 저는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느 시대인들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나요. 더군다나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식사 안 한다니요.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식사하는 모습을 서서 멀뚱히 보고 있는 예비 동서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는 시모였어요. 식사하는 내내 예비 동서가 신경 쓰여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저를 제외한 모든 식구는 서 있는 예비 동서를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맛있게 먹더군요. 그리고 식사를 다 끝내니 어서 과일 내오라며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딱 보면 몰라? 식사 다 먹어갈 즈음이면 알아서 과일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누가 너더러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으라든 거기 서 있는 이유가 뭔데? 필요한 거 챙기라고 세워둔 거 아니냐고. 넌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내가 다 일일이 말하는 것도 입 아프다. 정말 어쩜 뭐하러 잘하는 게 없어. 아우 꼴 보기 싫어. 정리는 나중에 하고 얼른 과일부터 내와. 예비 시모는 식사 내내 서 있던 예비 동서에게 미리 과일 준비 안 했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식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예비 동서에게 말도 안 되는 꾸지람을 하니 당황스러운 건 저였어요. 결혼 이야기는 화기애애하게 잘 나눴지만 동서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얘기했죠. 날 손님으로 극진히 대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솔직히 동서한테 너무하신 것 같아. 동서가 얼마나 민망했겠어? 더군다나 식사하는 내내 서 있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어머니 예비 동서한테 원래 그러셔? 평소에는 안 그러시지? 우리 엄마? 평소에도 그러는데? 뭐? 그럼 평소에도 가족들 식사할 때 예비 동서는 서 있는단 말이야. 조수 씨 시집온 첫날부터 그랬어. 세상에. 그럼 자기랑 예비 서방님은 그게 괜찮다는 거야. 어머님은 그러신다 쳐도 둘이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해야지. 서방님은 본인 아내 안 지키고 뭐 하는 거야. 아이, 시원하게 뭐하러. 나랑 동생은 집안일 잘 신경 안 써. 엄마가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그러려 하는 거지 뭐. 자기도 그게 생각하지 말고 넘겨. 어차피 자기는 병원 다니느라 집안일 거둘 것도 아니고 우린 따로 나가 사니까 신경 쓰지 마. 이걸 어떻게 신경 안 써? 정말 자기하고 서방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어머님이 예비 동서한테 하는 행동을 봐놓고도 이러는 거야.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지만 그래도 자기 재수 씨한테 나몰라라 하면 안 되지. 뭐 남들도 다 이러고 살지 않아? 엄마가 재수 씨한테 이런다고 나한테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문제될 건 없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처음부터 동생 결혼 반대하셨어. 동생이 바락바락 대들고 우겨서 겨우 한 결혼인데 재수 씨가 예뻐 보일 리 없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한 식구 냈으면 며느리로서 대접해 주셔야지. 무슨 집안 종도 아니고 너무하시는 것 같아. 고는 내가 다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좀 나서서 신경 써줘. 어머님이 반대한 결혼이었다고 해도 자기까지 나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 알겠어. 제가 뭐라고 타박하자 남자친구는 하는 수 없이 알겠다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계속 동서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학벌로 참을 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속상하더군요.
외모도 참 곱고 예쁘게 생겼던데 젊은 나이 웃음기 없는 얼굴로 서 있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에 만나게 되면 저라도 나서서 도와주고 잘해줘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비 시모의 생일을 축하드리기 위해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병원일로 바쁠 텐데 뭐하러 왔니? 나한테 귀한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어머니 생신이신데 당연히 축하드리러 와야죠. 다행히 마침 오늘 비번이기도 하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어머니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마음에 들고 말고 노고 한몫인데 나한테는 우리 맏며느리가 큰 선물이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리 맏며느리도 왔는데 음식이 이게 뭐야? 예, 음식 준비 좀 더 해야겠다. 냉장고에 전복이랑 고기 재워놓은 거 다 꺼내서 준비해라. 네 형님 먹을 거니까 아끼지 말고. 네, 어머니. 준비할 게 많아 보이는데 저도 같이 도울게요. 아니, 사람 고치는 귀한 손으로 무슨 요리야. 그러건 제가 하면 되니까 우리 새아기는 나랑 앉아서 편히 쉬자꾸나. 쟤는 우리 새아기처럼 배운 것 없는 고졸이라 편하게 막대해도 돼. 그래도요.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같이 준비하면 더 좋잖아요. 제 손보다 예비동서 손맛이 더 좋겠지만 열심히 거들어 볼게요. 네. 예비 시모는 뭐하러 주방에 들어가냐며 저를 긋고 말렸지만 저는 음식도 해봐야 는다며 너스레를 떨면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비 동서와 나란히 서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동서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음식만 하더군요.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 깨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곧 한 식구 될 텐데 편하게 동서라고 부를게요. 괜찮죠? 네, 그럼요. 편히 부르세요. 전부터 느낀 건데 동서는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난 요리할 줄 몰라서 큰일인데 기회되면 동서한테 좀 배워야겠다. 잘하기는요 뭘. 저보다 똑똑하시고 훌륭하신데 요리 같은 거 안 하셔도 되죠. 헤헤.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마다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 좋잖아요. 동서는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있으면 말해요. 내가 전적으로 도와줄게요. 손이 야무진 거 봐서 동서는 뭐든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뭘...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동안 얼마나 시집살이를 당했는지 후에 확 죽어서 자존감이 한껏 낮아진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같은 여자로서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레 예비 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머님이 결혼 반대하셨다고 들었어요. 힘들게 결혼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시집살이 당하니 많이 힘들죠? 솔직히 나 그때 조금 놀랐거든요. 식사할 때 서 있게 하시는 거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당연하다는 듯이 체념한 동서 표정이 계속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 생각까지 해주시고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는 뭐 적응돼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요. 헤이. 그건 그냥 넘길 게 아니죠.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함부로 대하실 권리는 없어요. 저는 못 배우고 무식하잖아요. 어머님이 그래서 반대하신 거예요. 잘난 집안도 아니고 고졸에 가방 끈 짧은 며느리 창피하다고요. 어머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실 만도 하죠. 저에 비해 남편은 집도 잘 살고 학력도 좋으니까. 그게 뭐 어때서요? 서방님은 서방님이고 동서는 동서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겨우 집안과 학벌로 어떻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스스로 자꾸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괜한 말로 꼰대짓 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난 동서가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다 받아들이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표현해봐요. 동서도 소중한 사람이니까. 알겠죠?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히 말하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무조건 도울게요. 예비 동서는 제 말을 듣고 물끄러미 절 쳐다보더니 금세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서둘러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더니 말했어요. 남편도 안 해준 말을 들으니 기분 참 이상하네요. 아, 정말게 눈물이 다 나고. 세상에, 남편이 더 챙겨줘야지. 서방님 정말 안 되겠네. 이런 남자 뭐 좋다고 결혼했어요? 그러게요. 그때는 결혼 안 해주면 막 죽는다고 난리치니까 바보같이 떠밀리듯 결혼한 거 있죠? 네. 저는 동서랑 같이 음식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도 짧게 나누며 전보다 아주 친해졌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의 관계를 발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웃음소리야 밖에까지 들리네? 둘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음식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 재미있어서요. 어머니 시작하시죠. 제가 서툴러서 준비가 늦어지네요. 서둘러 마무리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재미있게 음식 준비하는 건 좋은데 쟤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렴. 아무리 한 가족이 될 사이라고 해도 수준이 다르잖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자제하는 게 좋겠다. 네. 아니, 뭐가 보기 안 좋을까요? 동서 형님지간에 사이 좋으면 보기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준 운운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저랑 동서랑 다를 게 없어요. 같은 사람이고 여자고 이젠 며느리고요. 왜 굳이 나누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정말 모르겠니? 아니 의사식이나 되면서 그걸 이해 못한다고 하면 어째? 재학이랑 쟤랑 같은 동급은 아니지. 너는 배운 거 많고 똑똑한 의사인 반면에 쟤는 배운 거 없는 무식한 고졸이잖니. 할 줄 아는 거라곤 이 집안 뒤치다거리나 할 줄 아는데 그게 너랑 같겠어? 그리고 아무리 내 생일이라고 해도 네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음식 준비할 필요 없다. 내가 쟤를 왜 이 집에 들였는데? 며느리 겸 가정부로 쓰려고 들인 거야. 근데 왜 네가 쟤랑 같이 말 섞으면서 음식을 준비하니? 다음부턴 쟤 혼자 충분하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러니 대강 마무리하고 얼른 나오렴. 사람 면전을 대고 상처되는 말을 쏟아내는 예비시모.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아무 말 못하고 얼굴만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이내 몸을 돌려 음식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시모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어요. 저는 동서의 눈치를 보며 마저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서를 제외한 모든 식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처럼 웃으며 식사했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와 동서 이야기를 나누다 작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재수 씨한테 신경 쓰는 거야? 자기는 아무 상관없잖아. 엄마가 자기한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재수 씨한테 그러는 건데 왜 자기가 난리야? 혹시 같은 여자라서 그래? 동성으로서 나오는 측은지심인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은 동성이니까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눈 없어? 나랑 같이 보고 들었잖아. 아니 그 전에 나보다 더 많은 상황을 봤을 거 아니야. 그 상황들이 정상적이었니? 동성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 자기는 뭐 느끼는 게 없냐고. 난 어머님이 동서한테 그러시는 거 너무 놀랐어. 그런데 자기랑 서방님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더라. 그게 더 소름 끼쳐. 자기가 어머님보다 나빠. 어머님처럼 말로 폭행하는 게 아니더라도 방관하는 게 더 나쁘다고. 오늘은 데려다 주지 않아도 돼. 나 먼저 가볼게.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듯 황당해하는 남자친구에게 큰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에 전혀 이상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남자친구를 다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대단히 착각했구나 라고 생각됐습니다. 더 말해봤자 제 입만 아플 것 같아서
따라오지 말라며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남자친구는 괜한 일로 우리가 왜 싸워야 하냐며 그만하고 풀자고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씩씩거리며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랑 친한 친구인 이모가 와 계시더군요. 엄마 나왔어. 아, 이모도 계셨네요? 아이고, 예비씨 모셨네? 왔니? 오늘 예비 시어머니 생일이라고 늦게 온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왔네. 아빠도 없고 너도 밖에서 먹고 온다고 해서 이모랑 집에서 같이 저녁 먹었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예비 시어머니 생신 축하하러 간 얘가 남자친구랑 조금 싸웠어. 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싸우다니. 너희 둘이 싸울 일이 뭐 있어? 혹시 예비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니? 말도 마. 난 정말 내 남자친구한테 너무 실망이야. 그렇게 차갑고 이계적인 모습이 있는 줄 상상도 못했다니까?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엄마와 이모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어머니와 동서를 어찌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했죠. 제 말을 들은 엄마와 이모는 모두 동서가 불쌍하다며 안쓰러워하셨어요. 가방끈 짧은 게 뭐 대수라고 사람을 그리 무시하니? 네 시어머니 성격 참 못났다. 그러게. 결혼도 하기 전에 너 다 듣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네 동서 될 사람 정말 안쓰럽네.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다면서? 말로만 들었지만 젊은 나이에 참 착하네. 너무 착해서 미련할 정도야. 뭐가 부족해서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 들으면 살까? 아, 안타까워서 어쩌니. 그래, 예쁘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 사진 같은 거 없니? 있으면 좀 보여줘봐. 예비 시모 사진도 있으면 좀 보여주고 얼마나 못됐으면 며느리한테 그러나 어디 면상 좀 보자. 이모는 제게 동서와 예비 시모의 얼굴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마침 오늘 시모 생일이어서 가족끼리 축하하며 기념사진 찍는 게 생각났어요. 황급히 남자친구한테 그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싸우고 들어가서 갑자기 웬 사진 타령이냐며 뭐라고 했지만 저는 이유가 있으니 그냥 보내달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남자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엄마와 이모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이모, 여기 구석에 서 있는 사람 있지? 이 사람이 내 예비 동서야. 어머, 다 붙어 앉아 있는데 혼자만 가족 아닌 것처럼 왜 멀리 서 있니? 이왕 사진 찍는 거 좀 같이 찍지. 아이고, 얼굴 고운 것 좀 봐. 네 말처럼 정말 예쁘네.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고 네 시어머니 성격 알만하다. 얼굴에 심술이 가득한 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게 누구야? 얘 미숙이 아니야. 어? 미숙이? 맞아. 우리 시어머님 성함이 김미숙이셔. 이모, 우리 시어머니랑 아는 사이야? 그럼 말다마다. 얘 나랑 중학교 동창이야. 같은 반 애였고. 그 당시 우리한테 유명해서 기억하고 있지. 세상에나. 미숙이가 네 예비 시어머니였어? 웃겨 죽겠네 정말. 이모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한참을 딸딸딸 웃었습니다. 엄마랑 저는 영문을 몰라 그런 이모를 멀뚱히 쳐다봤어요. 이모는 한참을 웃다가 눈에 찔끔 나온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이가 왜 이렇게 학벌 좋은 며느리한테 집착했는지 알겠다. 열등감 때문에 그랬네. 그게 무슨 소리야 이모? 열등감이라니. 시어머니 공부 되게 잘하셨다고 남자친구가 그랬는데 이대 출신이라고. 뭐 이대? 신라 같은 개가 나왔겠다. 중학교 때 제대로 못 나온 애가 이대는 무슨 이대야.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남자 잘 만나서 신분 세탁했는데. 중학교? 그럼 뭐야? 어머니 중졸이야? 그래, 걔 중졸이야. 그것도 겨우 졸업했을 거다. 아마 워낙 공부머리가 없어서 늘 꼴찌를 맴돌았어.
거기다 어릴 때부터 남자애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좀 논다른 오빠들이나 어울린다고 소문이 자자했지. 그래서 미숙이 걔 동창회도 잘 안 나와. 어릴 때 자기가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나오고 싶겠니? 헐도 안 돼. 그럼 검정고시 쳐서 대학 가신 건가? 아니라니까. 미숙이 걔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우리 남편이랑 아는 사이거든. 동창들이 해준 말이 딱 맞더라. 남편이 미숙이 오빠한테 들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공장 아들 꼬셔서 시집 갔대. 가방끈 짧은 골칫거리 여동생이 어디서 부잣집 남자를 깨어서 데리고 왔다고 했다더라. 그 머리도 이대는 무슨 이대야. 말도 안 돼. 그럼 이게 대체 뭐야? 네 예비 시어머니가 이대 나왔다고 거짓말한 거네. 그래놓고 고졸이 며느리한테 못되게 군 거고. 사람이 어쩜 그렇게 한심할 수가 있니?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연히 엄마 친구인 이모에게 예비시모 사진을 보여줬는데 둘이 아는 사이라니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학력 운운하면서 잘난 체 하던 시모의 가방끈이 동서보다 짧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재미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서를 통해서 예비시모와 남자친구의 인성 수준을 잘 알게 된 이상 결혼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인성 바닥인 남자와 결혼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결혼을 엎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전하기 전에 남자친구 엄마를 제대로 꿀탕 먹이기로 생각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며칠 후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어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돼? 우리 엄마가 고모랑 삼촌께 예비 며느리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거든? 병원 일로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엄마는 자기 오기를 바라시는 눈치야. 고모랑 우리 엄마 사이가 좀 안 좋거든. 고모 곧 납작하게 해줄 겸 의사 며느리 얻은 거 자랑하고 싶으신가 봐. 남자친구에게 가족 모임 소식을 듣대도였고 체면 세울 겸 저를 초대하고 싶다는 말에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일정이 어려운데 제대로 꿀탕 먹이고 싶어서 기스무리하게 스케줄 조정까지 했어요.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한 채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남자친구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더군요. 미리 와있던 고모와 삼촌분께 저를 소개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머, 우리 큰며느리 어서 와. 병원 일로 바쁠 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얘가 우리 큰며느리 될 나이예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간다는 서울대 출신에다가 직업은 의사인 거. 병원도 큰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큰며느리 개인 병원 개원하면 많이들 소개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예비 며느리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고모와 삼촌분께 인사를 드렸고 고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제 인사를 마지못해 받아줬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소파에 앉히더니 신나게 또 떠들기 시작했어요. 곧 의사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되는 걸 은근히 자랑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채 주방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보이질 않더군요. 어디 있는지 황급히 찾아보자 마당에서 큰 대야에 젖은 이불을 바리바리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동서, 이게 다 뭐야? 이 추운 날 이불 빨래한 거야. 바람이 차갑게 부는 날씨에 마당에서 발로 밟으며 이불 빨래했는지 가느다란 두 다리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빨래한 거냐며 놀라서 쳐다보니 동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비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동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빨래 이제 다 한 거야? 너는 시간이 몇인데 왜 이렇게 굶떠? 네 형님도 오고 부모님이랑 삼촌 오셨는데 빨리 식사 준비 마저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녁 차리다가 시간 비길래 그 사이 잠깐 빨래하라고 시켰더니 이게 뭐야? 손님들 다 왔는데. 이래서 무식한 건 집안일조차 못 시킨다니까. 죄송해요 어머니.
빨리 식사 준비할게요. 추운 날 찬물로 빨래했는지 두 종아리는 빨갛게 변해서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더니 자꾸 초라한 등을 내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힘겹게 주방으로 들어가는 동서를 보는데 제 속이 다 열불나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남자친구와 동서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친구 엄마란 사람은 주방으로 들어가는 동서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찼어요. 가정부려 쓰려고 집에 들였더니 하는 짓 하고는 올케가 며느리 때문에 골치 아프겠네. 말도 마세요. 하는 짓 법은 답답해서 명만 단조 뜰 것 같다니까요. 혹시 형님 댁에 집안일 도울 사람 필요하면 얼마든지 가져다 쓰세요. 막 부리기 좋으니까. 어머, 그래도 되나? 나야 좋지만 그래도 이 집 며느리인데. 괜찮아요. 원래 배운 거 없는 고전에 무식한 애라 막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 주제를 알죠. 남자친구의 엄마와 고모라는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저는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걸려있던 앞치마를 들고 나와 예비시 모였던 그 여자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제 돌발적인 행동에 모두 놀라서 쳐다보고만 있었고 그 여자는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진 채로 절 물끄러미 보더군요. 네, 새아가? 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니? 아니,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이래? 너 미쳤니? 아니요. 그 어떤 상황보다 정신 또렷해요. 저는 어머님 말씀 듣고 그대로 막대한 것뿐이에요. 어머님이 방금 그러셨잖아요. 가방끈 짧고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사람에게는 막대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음식 준비는 어머님이 하셔야죠.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건 죄를 두고 하는 말이지. 누가 나한테 막대하라고 했니? 감히 나를 그런 무식한 애랑 같이 엮어? 안 그래도 저 물건 때문에 속 뒤집힐 지경인데 왜 너까지 거드니? 고모님이랑 삼촌 다 계신 자리에서 이게 무슨 방식이야? 속에 뒤집히거나 말거나 그건 내 할 바 아니고요. 어머님 무식하고 가방끈 짧은 거 맞잖아요. 그래서 막대했어요. 그래도 된다고 하셔서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괜히 찔리시나 보다. 가방끈 짧다는 말에 되게 발끈하시네요. 근데 고모님하고 삼촌은 아세요? 이 집안에서 제일 가방끈 짧은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어머님이랍니다. 심지어 동서보다 가방끈 더 짧아요. 동서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는데 어머니는 중학교까지만 다니셨다면서요? 뭐 중학교? 아니야 올케. 지금 무슨 소리야? 중학교라니. 올케 2대 나왔다고 했잖아. 대체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왜 올케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대요 형님.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쳤나?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맏며느리 대접해주면서 잘해줬더니 날 호구로 봤구나. 감히 누굴 충졸로 만들고 있어? 나 2대 나온 여자야. 이런 나한테 충졸이라니. 증거 있어? 증거는 어머님이시죠.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본인 학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 않으실 텐데요. 이 집 식구들은 어머님이 2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2대 나왔는지 확인했나요? 두 눈으로 대학 졸업 증명서 본 사람 없죠? 거봐요. 아무도 말 못하는 거. 어머님의 중졸이라는 거 증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추가로 증인까지 있고요. 참 신기하게도 저희 엄마 친구분이 어머님하고 같은 중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얼굴 보더니 딱 알아보시는 거 있죠? 아주 유명하셨다던데. 사고만 치고 다니느라 어렵사리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장아들 꼬셔서 팔짝 고치신 거라고 소문 쫙 났어요. 그래서 동창회도 안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너 조용하네. 어머, 이 말이 다 진짜야. 아니지. 내 여자친구가 잘못한 거지. 그렇지. 뭐라고 말 좀 해봐. 아니면 이렇게 하죠. 다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떳떳하시면
학력 증명서 떼주세요. 대학 졸업 증명서 오픈하시라고요. 그럼 제가 무릎 꿇고 사과드리죠. 그런데 제 말이 맞으면 이제부터 이 집안에서 가방끝 짧은 사람은 어머님이 되는 거예요. 막대해도 되는 사람은 어머님이 되는 거라고요. 엄마 뭐하고 있어? 빨리 졸업증명서 가지고 와. 집에 있을 거 아니야. 너 어디서 이상한 말 듣고 와서 우리 엄마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굴면 안 되지.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로 안 끝날 줄 알아. 고모랑 삼촌 보는 앞에서 제대로 망신시킨 값 톡 좋게 치르게 할 거라고. 꼴에 제 엄마라고 발끈해서는 제게 눈을 부라리며 소리친 한심한 놈. 저는 그 놈을 한번 노려보고는 다시 시선을 돌려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얼른 가져오세요, 졸업증명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보여주시라고요. 그건 없어. 워낙 옛날에 받은 거라 어떻게 여태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이래저래 집안 정리하면서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럼 증명서 조회해보면 되겠네요. 뭐, 요즘은 증명서 조회나 발급이 잘 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같이 해볼까요? 너 그만두지 못해. 내가 맞는다면 맞는 거지. 앞으로 시어머니 될 나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이러고도 무사히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내 결혼? 뭐, 결혼을 안 한다니. 우리 엄마한테 잘못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파울하자 이거야. 너 진짜 미쳤구나. 의사라고 해서 지수수도 높고 멋진 여자다 싶었는데 아니네. 그냥 미친년이었네. 이 정신나간 놈은 사리분별 못하고 제게 육지거리를 나뉘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순순히 당하고 있지 않았어요. 말이 끝내기가 무섭게 놈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말 가려서 해? 누구 보고 미친년이래.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희야. 본인 가방끈 짧은 건 생각하라고. 열등감에 절어서 말도 안 되게 며느리 잡는 네 엄마랑 모든 걸 보고 듣고도 모르는 척 방관한 너희가 미친 거라고. 너희 같은 미친 인간 쓰레기는 내 배우자 될 자격 없어. 너 같은 놈 내가 싫어. 우리 파혼해. 그리고 앞으로 네 엄마 가방끈 짧은 거 제대로 직시하면서 살아. 이 한심한 놈아. 저는 뺨 맞고 놀란 남자친구 놈을 노려보고 가방을 챙겨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방에서 거실 쪽을 향해 서 있는 동서와 눈이 마주쳤죠. 비록 내 동서는 되지는 못했지만 한때 형님으로서 꼰대 섞인 말 좀 할게. 동서 여기서 이렇게 무시당한 거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그 누구도 배운 거 없고 가방끈 짧다고 동서를 막대할 순 없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동서 인생 찾길 바래.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환영이야. 제 말을 들은 동서는 고개를 떨구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끝으로 정신나간 집구석을 나왔어요. 그런 다음 있었던 일을 집에 가서 엄마와 이모께 말씀드렸더니 세상 통쾌하다며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심한 전 남자친구 놈은 제 엄마의 학력이 거짓이었다는 걸 확인했는지 제게 사과하며 다시 잘해보길 원했어요.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병원까지 찾아오길래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 엄마 중돌 출신인 거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찾아오진 않더군요. 그 이후로 이별의 아픔 따윈 없었고 오만정이 다 떨어진 저는 본업에 충실하며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해퍼닝을 잊어갈 무렵 반가운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세상에, 병원은 어쩐 일이야? 나보러 온 거야. 잘 왔어. 안 그래도 어떻게 지내나 걱정됐는데.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다 형님 덕분이에요. 저 남편이랑 이혼하고 그 집 나왔거든요. 형님 말씀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앞으로 저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 해요. 저한테 이런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형님께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형님과 동서 사이 아니니까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에이, 나야 좋지. 예쁜 동생 생긴 것 같아서.
그래, 이혼 잘했어. 앞으로 어떻게 지내든 그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할 거야. 그 집에서 나왔다는 동서의 말을 듣고 어찌나 기쁘던지요. 우린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현재까지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예쁜 동생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며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늙어서 대학 갈 수 없다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그런 동생의 앞날을 응원해주고 있고요. 형님과 동서의 관계로 시작된 인연이지만 친자매 이상으로 사이가 좋은 우리 둘. 앞으로 제 동생의 멋진 앞날을 같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